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5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13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신미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명식은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 개수와 원령 미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삼주, 그 다음에 생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 그래서 뭐 큰 바다라든가 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할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해수인 바닷물, 강호수하고 우로수하고의 개념은 일단은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바닷물, 강, 호수 같은 경우 굉장히 물의 양이 많고 깊고 넓다,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면,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내리는 비, 비도 막 장마비처럼 막 우악스럽게 내리는 뭐 비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잠깐 이슬비 같은 이런 비로 이렇게 놓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거 있죠. 우리 좋아하는 이슬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슬, 참이슬,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슬만 먹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잡생각도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참이슬, 처음처럼보다는 저는 참이슬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참이슬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됩니까? 참이슬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참이슬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참이슬이 텁텁하고 약간 뭐 부유물질, 우리 술 같은 경우에도 가끔 그 안에 이물질 같은 거, 새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있게 되면 바로 신고합니다. 이게 이물질 들어가 있다고. 그런 거 먹으려고 하면 약간 찜찜하고 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아서 내리는 비 내지는 뭐 이슬, 참이슬, 뭐 내지는 이제 오몽달샘 같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개수, 물론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맑고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인데, 그 중에서도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청징함을 희한다 그래요. 이 희자는 기쁠 희자, 희한다, 맑고 깨끗함을 아주 좋아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물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참이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이슬 딱 따랐는데 안에서 부유물질, 쇳조각이라든가 이상한 뭐 안주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죠. 이제 가끔 술을 먹다 보면은 안주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술잔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지, 그죠? 빨간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참 그거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술 드시다가 약주 드시다가 안에 그 안주 떨어지시면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거 똑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명리 공부를 할 때 이슬, 개수 같은 이런 이슬, 옹달샘 같은 경우는 맑고 깨끗한 게 좋다. 술도 맑고 깨끗할 때 먹어야 맛있지, 안주가 섞이게 되면 약간 뭐 먹긴 먹더라도 약간 기분은 찜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개수 생각할 때 항상 참이슬을 연상하신다라고 하면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청징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맑고 맑다. 자, 이렇죠. 강조의 강조. 옐로우 하면 옐로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옐로우죠. 그죠? 맑고 맑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돼요? 진짜 맑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개수에 비해서 임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약간 탁기가 좀 있어요. 왜냐면 개수라고 하는 건 진짜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약간의 부유물질 같은 것이 좀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함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수의 특징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청징함을 희하기 때문에 가장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기토, 즉 토가 잡란하는 것을 개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잡란이라고 하죠. 잡란. 이것저것 뒤섞여 가지고 막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죠.
것 같은 것 이런 걸 말합니다. 맑고 깨끗한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튀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자, 물은 맑아야 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튀기게 되면 그 물을 떠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토 기토가 잠난하게 되면 흙탕물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토를 개수가 만나게 되면 작은 우로수, 작은 물을 덤프트럭에 쌓여 있는 그런 흙으로서 완전히 매몰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가 개수, 개수가 기토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옹달샘이 흙탕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토를 보게 되면 개수 일간인 사람들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난 가만히 잔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있는데 옆에 뭐 검정이 막 날아 들어와가지고 나를 흙탕물로 만들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개수 일간들도 굉장히 펄털하고 약간 적당히 좀 깨끗하신 분, 적당히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지저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 개수의 특성, 원래 개수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사주국세가 예를 들어서 뭐 토기가 많다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순응해서 좀 사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죠? 근데 한번 이게 책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지러워지게 되면 그걸 청소하지 않는 한은 거기에 그냥 익숙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가끔 쓰레기 청소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내놓는 날 있잖아요. 원래 내놓는 장소와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일몰 후에 내놓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해가 있는 날은 사람들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일몰로 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한 장소 정해진 장소가 있죠. 거기에다만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가끔 사람들이 정해진 장소가 아닌 데다 이렇게 내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깨끗할 때는 사람들이 처음 깨끗한 그런 장소에는 쓰레기를 버리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괜히 내가 저 장소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원래 더러운 자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버려도 죄책감 같은 게 없죠. 사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수일간, 임수일간, 특히나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그런 천성인데 사주 자체가 토기가 잠난하게 되면 원래 깨끗한데도 깨끗한 성격인데도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이게 순응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산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도 거기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지못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상 마음속에는 자기가 동경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자기 속마음은 약간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일간들 무기토가 이렇게 잠난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특히나 개수일간이 미월 같은데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해서 토가 왕하게 되면 반드시 목으로서 이 토를 제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개수가 탁해지거나 개수가 매몰될 수 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정수기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울에 있는 물 아리수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신뢰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리수 자체는 깨끗합니다. 근데 아리수 서울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수도관이 다 이게 녹슬어 있거나 그것이 다 부식되어 있어서 그것이 못 믿는 것이지 아리수 자체는 괜찮죠. 근데 그 물이 수도관을 타고 들어와서 수도 꼭지에서 물 들어가지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약간 모르긴 몰라도 찜찜하고 약간 탁기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정수기를 거쳐서 오게 되면 물이 많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자, 개수가 무기토가 있어서 약간 탁해졌다라고 하면은 목을 봐가지고 그 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돗물을 갖다가 정수기로 걸러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에 있는 탁기라든가 부유물질 같은 것을 깨끗하게 걸러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원래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원래 만든 것은 아니고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서 원래 정수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같은 데 갈 때는 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정 물을 갖다가 계속 깨끗하게 걸러서 먹는 거죠. 쉬운 말로 이제 사람의 피부에서 나가는 물도 해당이 되지만 사람이 소변으로 이제 나가는 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주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자원이죠. 물 자원, 물이 없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좀 걸러서 먹을 수 있도록 원래 만든 것이 정수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수기가 태생된 만들어진 그것이 좀 그러한 이유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좀, 그죠? 이유라고 하는 게 오줌을 걸러 먹기 위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수기라고 하는 것, 어떻게 돼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오행으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는 목에 해당이 된다. 자, 미나리깡 같은 거라든가 불의 옥장 같은 것을 이렇게 오염된 물에 되게 심어 놓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물을 정화시켜서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 토가 많게 되면, 토가 잠난하게 되면 반드시 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토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개수가 목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반드시 토가 있을 때는 있어야 되고, 토가 없다라고 하면 목은 있어야 줘야 된다.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규모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쉽게 탁해지고요, 쉽게 증발돼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계속 물의 유입이 있지 않으면 물이 고여 있게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옹달샘 시골이라든가 산사 같은 데 가면 옹달샘이 졸졸졸졸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벽 같은 데 절에 가서 이렇게 옹달샘 떠먹으면 맑고 시원하고 딱 먹으면 굉장히 청량감이 들죠. 근데 물이 유입이 안 되고 그냥 고여 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금방 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유입이 돼서 계속 흘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물이 계속 유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을 봐서 금이 금생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겨울에도 마찬가지고요. 금이 좀 있어서 개수를 계속 생수해 줘야지, 물을 계속 만들어내야지만 개수가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수의 성향, 즉 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개수를 생주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를 보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에 토를 봐서 개수가 탁해질 것 같으면 반드시 목으로서 그 토를 재해서 개수의 맑고 깨끗함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수의 일반적인 성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수니까 좀 메모를 해놨다가 개수 일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린다라고 하면 사주 볼 때 좀 수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월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오미 남방이라고 그랬죠.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고요. 계절로는 여름인데 미월 같은 경우는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 중에 하나라고 했죠. 4개월 진술충미월을 4개월이라고 하고, 이 진술충미월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토가 왕한 계절은 다 환절기에 해당이 되죠. 자,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환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 일간들이 좀 중매 역할, 중개 역할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쪽과 이쪽을 서로 완충작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에 해당이 되고, 그러한 토의 습성은 중개 역할,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이 대개 보면 비서라든가 중기업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데 일을 하거나, 아니면 회장 비서실 같은 데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꼭 무기토일간이 아니더라도 사주 중에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라든가 뭐 간목일간이라든가 이러한 일간들이 사주에 토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중개업 같은 거, 중개인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 토왕절이면서 여름에 해당이 되니까 미월의 토는 제가 고온건조한 그런 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월의 토는 건토, 그 다음에 또는 조토라고, 이렇게 조후가 아니고 조토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할 때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개수를 아까 설명드렸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원령 자체에서 토가 만한 그런 계절에 있다라고 하면 개수일간이 태어난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을까요? 개수일간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수가 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칠살에 해당이 되고, 칠살은 다른 말로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월지 자체가 월령이라고 하는 걸 제가 환경, 내가 태어나는 배경이라고 했죠. 내가 태어난 환경이 나를 공격하는 극지에서 태어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되게 보면 태어날 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게 칠살이 왕한데 칠살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야말로 이제 살중신경 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살중신경.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칠살이 왕한데 칠살이 구제가 안 되면 되게 포병객이다. 포병객 내지는 잔질지인이다라고 해서 좀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칠살을 어저께 설명을 드렸을 때 칠살은 질병과도 같다, 독사의 독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됐을 때는 내가 그 칠살을 쓰는 용도, 즉 권력이라든가 권세를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쓸 수 없고 중화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칠살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칠살이 좀 왕한 사람들이 좀 몸이 허약하거나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이 많고요. 심한 경우 좀 큰 질병이라든가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좀 선천성 유전병 같은 것 이렇게 타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칠살 토는 굉장히 왕한데 일간 자체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4월은 수가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5월은 수가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미월 되면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장생을 지나지도 않았고요. 양지라고 하면 쉬운 말로 아직 모체 내에서 어머니 배 안에서 이렇게 태아가 자라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으면 아직 굉장히 세상 밖에서 공기 아직 호흡도 한번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 칠살인 토는 왕하다. 그래서 신약, 이거는 살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 살왕이 아니라 신약 관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임수가 미토를 보게 되면 이건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가 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살중신경 내지는 신약 살왕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토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기토가 아니죠. 개수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개수를 도와줘야 된다. 생조, 인성으로서 생조하거나 아니면 비견겁제로서 방신, 그러니까 생조라고 하는 것과 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생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고요. 방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라든가 겁제로서 이거 옆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이거를 방신 내지는 방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방신해 줘도 개수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인 금이 있어서 생조해 줘도 개수가 도움을 받는 것인데, 칠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토생금 금생수 해서 살인상생 해주게 되면 사주국세가 좀 원활해지겠죠.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해주는 것이 사주국세가 중화를 이루는데 가장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이 없이 다시 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칠살인 토하고 수하고 서로 수화상전이라고 하죠. 이거는 수토상전이요. 수토상전. 수하고 토하고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이거는 서로 토하고 수하고 싸우는 것을 중재시켜주는, 통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할 때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을 봐야지만 칠살과 일간 개수 사이를 통관시켜줘서 개수가 마르지 않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고 개수가 맑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무토, 기토가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
상관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수에 대한 룰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뭐 정리를 하셨으리라 믿고 지우고요. 자, 오늘의 명식 개수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 칠살격 내지는 이거는 편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뭐 칠살격 편관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은 이건 칠살 편관격이라기보다는 뭐 정화를 격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편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을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것으로 원령을 가지고 격을 잡는 그러한 좀 약간 단편적인 국세를 잡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주 전반의 흐름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에 보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정화 을목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칠살격으로 그냥 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개수 일간보다 칠살 편관이 더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중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수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할 때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화살생신하거나 아니면은 식신상관으로서 이 칠살을 제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간이 세력이 있고 식신상관이 있다라고 하면 식신제살 내지는 상관제살을 할 수 있지만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 식신제살 상관제살을 하게 되면 이때는 제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같이 교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상관이 되겠고요. 얘는 칠살이니까 상관인 간목으로서 칠살을 이렇게 상관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관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개수가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유금이 있다던가 아니면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아니면 자수라도 있어서 개수가 뿌리가 있을 때는 이 상관을 내가 쓸 수 있지만 뿌리가 없을 때, 뿌리가 약할 때 상관은 어떻게 돼요? 내 아랫사람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 아랫사람, 내 부하직원, 군대에 있을 때도 고참이 있고 아래 쫄따구가 있죠. 근데 고참이 진짜 아는 것도 많고 고참으로서 따구들도 좀 챙겨줄 줄 알고 윗사람들이 내 부하들 못 살게 볼 때 중간 뭐 상병들이 좀 상병으로서 이렇게 밑에 애들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게 되면 진짜 그런 고참들 진짜 존경할 만한 그런 상사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가 자기의 어떤 안위나 자기의 이익보다는 어떤 팀을 위해서 자기 회사의 팀을 위해서 내 팀원들을 위해서 조금은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회사의 어떤 대의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희생하면서 팀을 보호해주는 그런 상사라고 하면 진짜 목숨 걸고 어떤 그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팀장, 뭐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윗사람들의 어떤 눈치만 보고 아랫사람들은 개부리듯이 부리고 자기를 혼자 쉬운 말로 탱자 농땡이 치고 있으면 물론 이제 위기 질서에 있는 체계이라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속으로 요구합니다. 그죠? 군대 같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밑에 승질 좀 안 좋은 애들은 하극상이라고 하죠. 자, 아랫사람들은 내가 부릴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알바생들을 쓰거나 내 밑에 직원들을 쓸 때 그것도 똑같습니다.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알아야 되고요. 사장보다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더 많이 알아. 그러면 부하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사장 윗사람 그거 무시하죠. 자, 그래서 식신을 쓴다라고 하는 것, 상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지 않으면 상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 상관이 일관을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할 때 식신 제사를 하거나 상관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제사하기보다는 인성이 있어서 그냥 살인상생하는 것이 사주국세가 더 깔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축토가 있습니다. 축토. 그래서 이거는 축미충이 되죠. 중요한 거는 다른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 같은 경우는 금목충, 수화충에 해당이 돼서 이런 경우는 어느 하나가 깨지게 돼 있어요. 좌우충이 되게 되면 오화도 깨지지만 자수도 깨지죠. 인신충이 되면
인목도 깨지고 신금도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토충, 충미충이나 진술충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충은 붕충이다 라고 했어요. 붕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붕자가 법붕이죠. 법붕. 그래서 벗끼리 같은 무리끼리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가 토가 깨지고 미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토는 왕해진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축중의 개수, 신금이라든가 미중의 을목, 정화 같은 것은 충미충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토 자체는 오히려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토는 더 왕해지니까 일간 개수는 더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선물은 어떻게 되냐면 개수 자체를 빨리 약한 개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겁재가 있겠고요. 개수 자체가 이 미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겁재인 해수를 얻은 것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신금 인성, 즉 편인을 얻은 것, 이것도 육친하는 사람 들은 또 편의보다는 정인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인성이라고 하는 것, 계모가 됐건 정모가 됐건 서모가 됐건 일단은 내가 약할 때 나한테 밥을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정편인을 구분할 필요는 없겠고요. 굳이 개수일간이 경금인 정인이 좋으냐 신금인 음금이 좋으냐를 놓고 봤을 때, 개수는 작고 맑은 그런 우로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금 같은 걸로 생해주는 것보다는 신금은 맑고 깨끗한 주옥, 반지 이런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음으로 두고 보게 되면 신금은 매우 맑고 깨끗한 얼음 이런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경금보다는 신금으로 생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건 기본적인 원칙론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 것이, 화가 신금을 너무 파극하게 되면 마음 놓고 개수를 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경금으로서 개수를 생해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경금은 화가 어느 정도 왕하더라도 능히 그 열기를 감당해낼 수 있겠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 화가 너무 왕해지면 신금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개수를 생해 줄 수 없겠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금을 쓰느냐 신금을 쓰느냐는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수는 신금이 생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음생음의 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딸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고요. 아들은 아빠가 강하게 키우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음생음의 공인 것이고요. 양생양의 공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수는 신금으로 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금은 무토보다는 기토로서 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기토가 신금을 생하고 신금이 개수를 생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가 무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신금은 매금이 되겠죠. 매금이 되게 되면 개수를 생하기가 어렵게 되겠고요. 또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개수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매몰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살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겠고, 개수가 해수에 뿌리를 드니까 뭐 넉넉하진 않다 하더라도 개수가 어느 정도 세력은 얻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충미충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살이 엄청나게 왕한 살중신경에 신금을 용신으로 쓰는 살인상생되는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자시를 놓고 보게 되면은 개수가 자수를 보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자, 충미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수가 있게 되면 자축합하게 되면 이거를 중중봉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축합이 합해서 중중봉합을 충미충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볼 것이냐에 굉장히 좀 약간 사주 국세를 볼 때 문제가 좀 달라지죠. 자축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충미충이 풀리게 되고요. 자, 이때 자축합은 자축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 자축이 합할 때 임수개수가 있을 때는 이때는 자축합을 토로 보지 않고 자축합수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축합에서 수가 되고, 미토 같은 경우는 토가 충하지 않으니까 토가 이렇게 칠살이 왕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자축합하지 않고 그냥
충미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토가 그냥 그대로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자축 합해서 충중봉합으로 본다 내지는 자축 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충미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나눠지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자축 합해서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고요. 그냥 이거는 충미충으로 해서 토가 좀 칠살이 많아진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것이고요. 나름대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충중봉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와 맞게 이제 사주 이론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같이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한번 나름대로 그거에 맞게 이론 구성을 하시면 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좀 정립을 할 수 있어야지만 명리 실력이 금방금방 일치월장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가르치는 사람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이게 사주를 볼 때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보는 사람마다 똑같은 사주를 볼 때 결론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는 똑같은 사주를 볼 때 이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것 충중봉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겠고요. 이게 호리천리라고 그랬죠. 호리천리. 자, 처음에는 털끝만큼의 약간의 차이지만 이것이 멀리 갔을 때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호리천리죠. 지금 1m 안에서는 각도가 0.001도지만 이게 천리, 만리를 갔을 때는 그 각도는 어떻게 돼? 거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충으로 보고 합해서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가 자수를 얻는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자에 뿌리던 임수를 얻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하지 않고 개수 자체가 왕한데 이거 개수를 어떻게 됩니까? 왕하다고 해서 개수를 기토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방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을 쓰기는 쓰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일관이 왕한데 토생금 금생수 해서 단순하게 그냥 살인상생하는 그러한 용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칠사를 쓰는 직업을 갖겠죠. 뭐 의사라든가 뭐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한의사 국세가 더 떨어지게 되면 칠사를 쓰는 사람 미용사도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도 그거 굉장히 좀 굉장히 험한 직업입니다. 칼 가위를 쓰는 직업이죠. 아니면은 정육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도 칠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사를 쓰는 직업을 아마 갖게 되겠고요. 좀 국세가 괜찮다라고 하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역술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 뭐죠? 점술 내지는 무속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신살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화개살이 있으면 뭐 숭대죄명이다. 물론 뭐 100% 틀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살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명리를 판단하기보다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주와 대운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논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살은 좀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너무 신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인시 한번 보죠. 갑인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칠살이 있어서 간목으로서 칠살을 제할 때는 일간 자체가 어떻게 돼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해수가 있어서 개수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인성으로서 화살을 했기 때문에 굳이 상관으로서 다시 토를 제할 용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물론 뭐 화살도 하고 제살도 하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굳이 저 적군을 갖다가 이와 같은 거예요.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상대방을 인성으로서 화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친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다시 상관으로서 상관으로서 제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랑 친해졌는데 다시 내가 그것을 배신하고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서로 휴전을 했어요. 우리 일정 기간은 싸우지 말도록 휴전했습니다. 적군과
적군과끼리 협약을 그렇게 맺었다는 얘기죠. 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화살을 해가지고 당분간 내지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싸우지 말자. 지금이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남한에서도 북한에다가 북파 공작원들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만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간첩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 남한에서도 북한에다 간첩 많이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거죠. 휴전 상태에서 화살 생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목 다시 재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상대방을 도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한 상태라고 하면 다시 재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뭐 이거는 다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병진정사 무오기미 이렇게 네 가지 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토가 많아서 문재인 사주가 다시 병진정사 무기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화토가 다시 가중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위축이 되겠고요. 특히나 병화라든가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되는 신금이 병화에 의해서 파극당하고 정화에 의해서 파극당하기 때문에 이 병진정사는 용신이 파극당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수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매몰되거나 파극당해서 개수가 많이 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신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인성을 얻은 거하고 같겠고요. 원래 신금 하나만 가지고 왕토를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에서 화살 생신하는 것보다 생시에서 다시 경신금, 신유금을 얻는다라고 하면 화살 생신하는 공력이 더 크겠죠. 이렇게 인성이 있게 되면은 공직에 나가더라도 되게 사회복지라든가 대민 업무 같은 거 하는 그런 것 내지는 교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살이 있는데 인성이 있게 되면 사립학교라든가 사설 학원에서 있기보다는 국공립 학교에서 교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 같은 거 공립학교 선생님, 국립학교 선생님 정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사주 국세에 따라 이제 달리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천변만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항상 깨어있는 마음, 그 다음에 폭넓게 볼 수 있는 마음으로서 너무 편협하게 사주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